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충남권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대전 충남혁신도시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대전시가 소규모 법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홍보 과정 전반을 지원합니다. 2025년 ITS, 이른바 교통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 후보지로 강릉시가 선정됐습니다. 양산시가 항노화 산업과 관련한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에티오피아의 농업연구원들이 전주를 방문해 농업정책을 배웠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격히 늘고 그 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대구에서 대규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가 해외에서 유입되던 단계를 넘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단계로 판단하고 방역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라는 192 해외 유입이라는 위험 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감염 전파가 동시에 시작되고 있는 초기 단계로 판단되는 만큼 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유입의 차단과 조기 발견 노력은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한편 보수통합으로 원내 제1당이 된 미래통합당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에서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에 따른 정부의 실정을 비난했습니다. 이제 곧 7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줄지어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처럼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라도 발생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책임질 것입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컨트롤 타워 자체를 청와대로 가져가시든지 아니면은 질병본부에 맡기고 경기회복은 부총리에게 조정은 총리에게 맡기시고 대통령은 자중하셔야 됩니다. 5일 연속으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자평한 정부의 예상과 달리 대구에서 슈퍼 전파자가 나타난 가운데 정부는 선별진료소 8곳을 증설하고 공중보건의사 24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 충남권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전과 충남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대전 충남 혁신도시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조승래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 충남권 의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전에는 정부 3청사가 있고 충남은 세종시를 건설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대전과 충남이 제외됐다며 대전 충남 혁신도시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10곳이 혁신도시로 지정돼 150여 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등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대전과 충남은 이러한 특혜를 받지 못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여야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합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더 많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정당을 뛰어넘어서 한 목소리 내는 게 정말 바람직하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는 여기뿐만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까지 여야 정이 함께 같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들을 20대 국회 나머지 기간에 또 할 수 있으면 또 하면 좋겠고요. 한편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노태학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노태학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노 후보자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됐던 노태강 전 문체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노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인데 김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농단 판사 7명의 업무 복귀를 발표해 논란을 일으키면서 사법개혁의 취지를 퇴행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노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개혁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 절차를 통하여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월 30일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의 임명 동의 표결을 거쳐야 대법관으로 임명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는 골목이 좁고 언덕이 많아서 오랫동안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규모 마을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주차 공간이 2-3개씩 늘어날 전망이어서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북구가 주택가나 골목길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낡은 주택을 매입한 뒤 소규모 마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나섰습니다. 골목이 좁고 구릉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고질적인 주차 문제에 직면했던 강북구는 그동안 대규모 입체식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왔지만 많은 사업비와 시간이 필요해 효과적인 대응에는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는 도시재생 지역을 비롯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노후주택을 사들여 평면식 주차장으로 개조하기로 했습니다. 강북구는 이달 안에 올해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한 곳당 10대 내외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매년 2-3개씩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사비는 주차장 한 곳당 최대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액 시비와 구비로 충당됩니다. 강북구는 지난해 소규모 마을 주차장 조성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 검토 용역과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사업 가능 대상지로 도시 재생 지역과 공원, 빈집 등 66곳을 선정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있죠. 종로구에서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청년 사업가들을 위한 종로 청년숲 사업도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의 하나로 청년 사업가들의 판매 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복합 문화마켓 종로 청년숲 사업이 종강역 태양의 정원에서 상설 운영됩니다. 일일 이용객 9만 명 이상인 지하보도를 활용하면서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지역의 소규모 법인이나 단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을 대전시가 추진합니다. 홍보물 디자인의 기획부터 제작, 부착까지 홍보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시가 보유하고 있는 홍보 매체를 활용해 법인과 단체 등에게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2020년 제1차 홍보 매체 시민이용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에서 선정된 법인과 단체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와이드 광고판, 도시철도 등 시소유 광고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광고 시안은 지역대학의 디자인 관련 학과 교수와 학생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대전시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3월 23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보내거나 시청 9층 대변인실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해 13일 결정 공시했습니다. 대구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6.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군별로는 수성 알파시티 조성 완료와 연호 공공주택지구 지정, 범어동, 만촌동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수성구가 8.42%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신규 아파트와 정비사업지구 등 개발 사업이 활발했던 중구와 남구 등 실거래가 현실화가 반영된 지역 중심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토지 소재지의 시, 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표준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받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 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0일 조정 공시합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광주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2,47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100년 후에도 기후변화에 강하고 환경재해 걱정 없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22개 445억 원, 온실가스 감축 사업 13개 39억 원, 도심 속 녹지 확충 사업 91개 615억 원 등 총 207개 사업에 2,47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가운데 시민지원 사업으로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전기차 보급,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설치 지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 등이 있습니다. 광주시 시민지원 사업은 2에서 3월 중 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도 환경 문제에 발벗고 나섭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에는 무공해 자동차를 민간에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횡성군이 올해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수소연료 전지차 등 무공해 자동차 민간 보급 물량을 총 155대로 정한 가운데 11월 30일까지 접수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횡성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거나 사업장이 횡성군에 소재한 법인과 기업체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횡성군은 올해 수소연료 전지차 민간 보급을 위한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서 내년부터 보급 대수를 늘리는 등 이모빌리티 메카 횡성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세계총회 ITS는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학술대회입니다. 2025년에 열릴 ITS를 유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내 후보지로 강릉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강릉시는 세계총회 유치제안서 평가에서 차별화된 소도시의 장점을 특화시켜 강릉의 청정환경과 차세대 ITS를 연계해 전 세계 중소형 관광도시 교통인프라 수출 모델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으며 오는 10월 최종 개최지 선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총회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ITS 세계총회는 1994년 제1회 프랑스 파리 총회 후 매년 아시아와 미주, 유럽의 첨단 대도시 위주로 순회 개최되고 있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분야의 세계 최대 전시회이자 학술대회입니다. 평창군 문화복지센터에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소통한다는 의미의 수다와 세계적인 커피 가맹점의 이름을 딴 수다벅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수다벅스는 이름 그대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휴식할 수 있는 카페 형식의 공간으로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1층에 마련됐습니다. 군은 향후 프로젝터와 영상으로 교육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매핑 시스템을 이용해 공간이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게 했고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관계자는 주민이 행복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가, 건강, 일자리, 동아리 활동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다 함께 행복한 평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해서 전국의 주요 활용 대학들과 함께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도청 소회의실에서 중부권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참여대학은 고려대, 청주대, 충북대 등 9곳으로 방사광 가속기 성공적 구축 추진을 위해 융합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 전국 주요 활용 연구기관 업무 협약식 또한 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방사광 가속기 활용 융합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방사광 가속기 기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을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는 기존 방사광 가속기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 파악 및 구축을 목표로 신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령시는 자동차 개조 산업의 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의 하나로 전기자동차와 전기농기계를 생산하는 기업과 기업 유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보령시는 지난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김영창 주식회사 대동 EV 대표와 아주자동차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유치 투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전기농기계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대동 EV는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주포 이 농공단지에 공장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대동 EV는 주식회사 대동농기계의 신규 법인으로 아주자동차대학과 산학연구개발을 통해 무인 농업기계와 전기차, 농기계 중장비 부품 등 생산을 위한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음식, 숙박, 여행 관련 서비스 업종에도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천안시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전통시장 현장 방문에도 나섰습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연 자금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등 각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또 공무원의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는 캠페인과 함께 지역화폐 조기 발행, 구내식당 휴무 확대 운영, 지방세 감면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각종 대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천안시장 권한대행 구만섭 부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지난 14일 천안중앙시장을 방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상인들을 만난 천안시장 권한대행 구만섭 부시장은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코로나19 예방 물품을 전달하고 직접 장을 보며 시장을 살폈습니다. 또 상인들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상황과 운영의 어려움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위기 극복을 위한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는 항노화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항노화 관련 기업의 기술 이전과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도 추진합니다. 양산시는 양산 부산대병원 의생명 R&D센터와 손을 잡고 항노화 관련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 이전과 사업화 등을 지원합니다.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오는 21일까지 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또 양산 상공회의소를 통해 청년 내일체험 공제에 가입한 관내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 중 34세 이하 청년을 올해 정규직으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최대 5명까지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한편 시는 지난 3일 2020년 기업지원 시책설명회를 개최해 올해 지원정책 방향과 분야별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구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영남권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항에서도 코로나19 감염 대응 TF 임시기구 체계에 돌입하는 등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 대응 임시 TF팀을 구성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별진료소 운영 및 환자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포항 성모병원, 세명 기독병원, 포항의료원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를 분리해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 의심 증상자 발생 즉시 역학조사 및 검사를 실시해 환자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및 인구 유입이 많은 KTX 역사, 포항공항 등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방문객의 발열 유무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읍면동 경로당을 방문해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에 대한 적극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관계자들에 이어 이번에는 에티오피아의 농업연구원들이 전주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농업 정책을 배웠습니다. 보도에 강석훈 기자입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농업연구원들이 농식품 가공산업과 농업정책을 배우기 위해 전주를 방문했습니다.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의 초청으로 진행된 이번 방문은 에티오피아 연구원들이 곡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전주 종합경기장의 전주푸드 직매장에 방문해 지역 농가와 업체 등에서 생산된 가공품과 농민 가공실에서 제조된 장아찌와 잼 등의 가공식품 유통 과정과 함께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 두부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동암 자활 자립장을 방문해 두부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견학에 참여했던 에티오피아 연구원은 오늘 가공산업 견학을 통해 전주시의 농업정책을 에티오피아 농식품 가공 생산 유통에 접목시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여수시가 뉴딜 사업 추진위원회와 문수동 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현장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난해 7월 보조금이 교부돼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집수리와 편입 토지 실태 조사 중입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올해 4월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여수시 문수지구의 뉴딜 사업명은 스마트하게 통통통 문수동으로 골목길과 빈집 정비, 공동주택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란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 사업으로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가지 유형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새로운 국가기념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됐죠. 이 기념일 제정에 앞장섰던 정읍시가 다양한 선양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황토연 전승일인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서 정읍시가 선양사업 준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최초로 정읍 거주 혁명 참여자의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에 매월 10만 원의 유족수당을 지급해 전국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진섭 시장은 올해 들어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 정비와 신규 조성 등에 대한 장기 마스터 플랜 구상 등 혁명 선양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이 단순히 정읍과 전라도의 역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나아가 세계의 역사로 목숨 걸고 억압과 폭정에 향거한 혁명군들의 숭고한 정신은 인류 모두가 기리고 이어가야 할 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읍시는 올해 유족수당 지급과 함께 10월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위상 정립을 위한 국제학술 세미나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는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외출 시에는 가까운 거리라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 청결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